뉴스는 끝났다. 뉴스와는 다른 새로운 이야기 뉴설의 강지영입니다. 내일은 이제 6월 5일 1972년 유엔 인간환경회의에서 제정한 환경의 날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맞춰서 다양한 환경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오늘 환경의 날을 맞아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운동은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 김솔 활동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솔 활동가고요. 네. 주로 이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해양 환경 보존을 위해서 활동하고 계시다. 네. 그럼 약간 어떤 운동들을 좀 하시는 거예요? 해양 보존? 네, 해양 보존 관련해서는 저는 주로 이제 국내에 서식하는 고래류 아니면 점박이 물범, 뭐 돌고래 이런 해양 포유 동물을 보호하는 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다에도 이제 육상과 같이 보호구역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그런 해양 보호구역을 확대하는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해양 동물들을 어쨌든 되게 지키시기 위해 노력하시는 그런 활동들을 주로 하셨군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도 뉴스얼러분들께 공지사항 전해드리겠습니다. 영화표 증정 방식이 바뀌었죠. 생방송에서는 퀴즈 정답자 한 분께 영화표 2매 보내드리고요. 방송이 끝나고 올라간 다시보기 콘텐츠에는 좋은 댓글 남겨주신 한 분 추첨해서 영화표 2매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김솔 활동가님과 함께 내가 실천할 수 있는 환경운동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키워드 띄워주세요. 지구로운 환경생활, 당신이 몰랐던 환경운동. 우선은 우리나라 환경오염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앞서 해양 생태계 보전 활동, 해양 동물들을 지키신 역할을 하시는데 해양 생태계 오염 수준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전해주세요. 네,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은 양의 쓰레기가 매년 바다로 버려지고 있는데요. 그 양이 매년 한 14만 톤 정도가 버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14만 톤. 네, 이는 이제 뭐 비유를 하자면 네. 축구장 한 40개를 가득 채울 정도의 많은 쓰레기라고 하고요. 그중에서 대부분은 수거가 되지 않는 채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매년 그럼 축구장 아까 몇 개라고요? 40개입니다. 축구장 40개 정도의 해양 쓰레기가 나오는 거예요, 매년? 네, 추정된 만큼만 그만큼이고요. 추정되지 않은 양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심각한 건가요? 어떨까요? 네,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이제 어업 활동이 굉장히 많은 나라다 보니까 어업 중에 나오는 쓰레기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쓰레기가 많이 걸러지지 않고 버려지고 있다 보니 바다로 버려지는 양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도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오염된 게 많으면 환경운동도 우리나라가 좀 더 열심히 할까? 아니면 좀 선진국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버려지는 쓰레기가 많으니 환경운동도 잘 이루어지고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제 바다라는 곳이 저희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바다 안에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있는지도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환경운동은 아직 좀 미진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한 가지 들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환경 분야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양 보호구역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해양에 이제 보호구역을 설정을 해서 이제 인간들의 활동을 좀 제지를 함으로써 해당 생태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인데요. 이제 최근 유엔에서는 전 세계 바다의 한 30% 정도는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해양 생태계를 복원하자는 것에도 동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해양보호구역은 약 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되게 적은 수준이 보호되고 있는 것이고요. 네. 2030년까지 우리나라도 30%까지 보호구역을 늘려야 하는데 아직 굉장히 미진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그에 반해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 면적의 한 15배 정도 크기의 굉장히 큰 해양 보호구역을 또 선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환경운동이 이제 과거에 비해서 좀 트렌드라고 해야 할까요? 좀 운동하는 그 생태가 좀 많이 달라졌나요? 네, 과거에는 이제 주로 운동권에서 활동하시던 분들이 이제 이런 환경운동으로 넘어오시다 보니까 어떤 활동의 방식이 뭔가를 반대하거나 저지하거나 뭔가 집회를 하거나 시위를 하거나 일반적인 대중들이 생각하는 환경단체라고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과거의 운동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시민분들이랑 함께하는 방식으로 좀 더 운동 방식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소수의 환경단체가 모여서 요청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시민분들과 함께 환경 문제를 같이 알아가고 같이 동참하고 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어서요. 뭐 예컨대 작년에 저희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어떤 파티를 열어서 네. 시민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춤도 추시고 음악도 즐기시면서 환경 문제를 알아가는 그런 행사도 벌이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시민들과 좀 더 많이 참여하고 약간 좀 대중화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환경운동에 대한 인지가 많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다음 키워드 보여주세요. 환경, 건강, 마음 합쳐서 플로깅. 플로깅이란 게 이제 우선 이 용어가 그래도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용어가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좀 생소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스웨덴에서 처음 출발한 용어라고 하고요. 네. 줍는 행위와 조깅 두 개를 합쳐서 플로깅이라는 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쓰레기를 주우면서 뭐 뛰시기도 하고 걸어 다니시기도 하고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걸어 다니면서 쓰레기 줍는 걸 플로깅이라고 부르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제가 지금 아까 좀 댓글이 보였는데 우리나라만큼 네네. 분리수거 열심히 한 나라 없다. 맞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외국에서 조금 살아보니까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냥 무분별하거든요. 네. 근데 한국은 정말 철저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날도 정해져 웬만하면 그래도 분리수거 하시려고 하니까. 그런데도 좀 어떠세요? 시민들의 노력이라든가 이런 게 국가로 봤을 때 네. 좀 부족하다고 보세요? 사실 시민분들의 노력은 되게 선진국에 비해서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 같아요. 분리수거도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잘해주시고 네. 그리고 이런 플로깅 같은 해양환경 이슈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참여해 주시는데 이제 문제는 그에 반해서 변화해야 되는 어떤 정부나 기업의 노력은 아직까지 부족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플로깅 활동을 이게 동참을 하는 방법이 또 따로 있습니까? 어떤 단체나 기업이나 지자체에서 이런 행사를 주최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굳이 그런 곳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내 친구랑 내 가족이랑 아니면 나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뭐 내가 반려견과 산책을 나가는 공원에서 쓰레기를 주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름 휴가철에 해변에 방문해서 쓰레기를 주울 수도 있고 굉장히 쉽고 편하게 이런 플로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이 그냥 할 수 있는 거고 또 모여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뭐 꼭 굳이 어디에 동참해서 하진 않아도 되는 네, 그런 맞습니다. 운동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보여주세요. 당신도 환경 지킴이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플로깅을 하면 사실 환경 지킴이가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이거 외에도 좀 다양한 환경 운동이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요? 네, 일상에서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환경운동 굉장히 많은데요. 뭐 저도 오늘 요청을 드려서 가져오긴 했는데 평소에는 이제 뉴썰 이 테이블에 일회용품 컵이 자꾸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텀블러랑 머그컵으로 요청을 드렸는데 이렇게 일상에서 일회용품이 아니라 뭐 에코백이나 이런 텀블러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네. 괜찮아요. 제가 한 거 아니고 네. 우리 작가님이 네. 갖다 주신 거니까. 그래서 일상에서 일회용품을 제가 그렇게 텀블러 쓰라 그랬는데 맞습니다. 말을 안 듣고 종이컵 갖고 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왜 그랬는지 정말. 그래서 일상에서 일회용품을 줄이고 네. 이런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 노력 중에 하나일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일상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탄소 발자국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저희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을 할 때 그 제품 서비스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얼마나만 탄소가 배출이 됐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컨대 제가 오늘 집에 가서 과일이 먹고 싶어서 동네 어떤 시장에서 사과 한 박스를 사는 거랑 그리고 수입된 망고를 사는 거랑 탄소 배출량이 완전히 다르겠죠. 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사과를 제가 소비하는 것과 외국에서 생산돼서 거기서부터 포장되고 유통되고 수입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비교해 보면 훨씬 더 후자가 많기 때문에 네. 저희 일상에서 탄소 배출이 낮은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소비하는 그것도 조금의 차이가 또 그렇게 또 이어질 네. 수 있네요. 맞습니다. 이제 곧 여름철 휴가를 앞두고 있는데 비치코밍 이게 뭐예요? 비치코밍도 앞서 플로깅이랑 비슷하게 쓰레기를 줍는 행위, 그러니까 비치 해변에서 네. 이렇게 코밍하다가 뭔가 이렇게 빗질하다, 네, 그런 합성어를 의미하고 있는데 네. 해변에서 쓰레기를 줍는 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 좀 젊은 분들을 위주로 이런 비치코밍이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좀 짓궂은 질문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왜 자꾸 다 영어예요? 우리나라 것도 있잖아요. 그냥 해변 쓰레기 줍기, 해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네, 저도 그런 것들이 좀 불만인데요. 비치코밍 이거 봐봐요. 우리가 또 설명을 또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플로깅, 비치코밍 다 외국에서 시작돼서 저희가 그걸 따라온 것 같은데 그래서 최근에 제주도 같은 지역에서는 이런 것들을 제주도 말로 바꿔서 뭐 봉그깅이라고 말하기도 봉그깅? 하고 네, 그 뜻은 어. 저도 정확히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네. 한국말로 순화하는 그런 활동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줍깅 이런 것도 또 있잖아요. 네, 줍깅도 있고 우리나라 말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원래는 사실 퀴즈가 외래어였지만 여기서 퀴즈 드리겠습니다. 방금 그 플로깅을 제주도에서 이렇게 부른다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말을 사랑한 아나운서로서 퀴즈 세 글자 플로깅 우리나라 말로 제주도에서 이렇게 부른다고도 합니다. 세 글자 남겨주시면 영화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 사이에 저희는 지금 네. 댓글 올라온 거 네, 네. 확인해 보면서 질문 있으면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 출연하셔가지고 굉장히 좀 이런 건 익숙치 않다라고 하셨는데 네. 누구보다 잘 하고 계신다. 굉장히 떨립니다, 속은. 아 그러세요? 네. 티가 거의 나지 않는다는. 그 이야기가 기억에 남던데요. 플라스틱이 썩는데 500년 걸리는데
플라스틱의 역사가 500년이 아직 안 돼서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른다. 네, 맞아요? 맞습니다. 플라스틱은 정말 오랜 기간 썩지 않고요. 저희가 바다에 들어간 쓰레기는 더더욱 안 썩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나서도 플라스틱은 계속 남아 있겠죠. 그래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는 게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아, 종이컵도 그렇죠. 네. 네. 종이컵도 이제 안에 코팅이 되어 있어가지고 맞아요. 사실 종이컵은 아니거든요. 비닐 아. 코팅이 되어 있는 종이라. 아, 그래서 이렇게 버려지면은 뭐 이제 최근 미세 플라스틱이란 말도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가 이렇게 조각조각 잘게 조개지면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아지는데 이게 요즘에 저희 마시는 식수에도 있다고 하고 쌀 같은 농산물에도 있다고 하고 이미 아, 우리가 그러면 많이 우리가 거의 우리 몸이 다 미세 플라스틱으로, 미세먼지랑 미세 플라스틱으로 좀 차여가고 있는, 네. 쌓여가고 있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해 오긴 했는데 갑자기 성인 또. 네 그냥 성인 남성이나 여성이 네. 이 정도 카드 크기의 플라스틱을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섭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정도의 양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플라스틱을 이미 섭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정도면 거의 신용카드 그냥 이렇게 삑 하면 아, 웃어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너그러우시네요. 작가님이 이를 꽉 깨물고 웃지 않으시고 계신데 좀 재밌게 해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기업 중에 플라스틱 녹여서 의료용 실 뽑아내는 기술 갖고 있다던데 좀 더 투자를 늘려야 합니다. 아,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에 플라스틱을 활용해서 어떤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드는 게 많이 생기고 있어요. 최근에 삼성에서도 갤럭시 폰에 이런 해양 쓰레기를 이용해서 부품을 사용하겠다 이런 것도 밝히고 있고 갈수록 기업에서도 이런 플라스틱 문제나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계시긴 한데 시민분들의 관심이나 요청이 더 많아진다면 앞으로 그런 기업이 더 많아지겠죠. 네, 제가 댓글 좀 봤는데 오늘 정답은 플로깅인 것 같네요. 요즘 자꾸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면서 이제 퀴즈를 유추하세요. 그리고 예측하고 미리 남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항상 그 예측을 비껴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정답 자 나왔나요? 네, 정답 우선 밝혀주시죠. 정답 뭐였죠? 네, 정답은 우리말 봉극잉이었습니다. 봉극잉이었습니다. 정답자 뭐라고요, 피디님? 소피아님이 봉극잉 맞춰주셨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는데 줍깅도 있지만 제주도에선 봉극잉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남겨드렸습니다. 뭐 올레길이다, 둘레길이다 뭐 이렇게 남긴 분이 있었는데 우선 넘기겠습니다. 네. 젊은 사람들에게 좋은 환경을 줘야 합니다. 어떻게든 좋은 환경을 강력하게 늘려야 합니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네, 사실 아까 기후변화 얘기 여기 먼저 계셨으니까 네. 기후 위기가 좀 다가오고 있는데 환경 보호 정말 필요한데 사실은 저는 그래요. 이렇게 열심히 분리수거하다가도 중국이나 이렇게 미국같이 큰 선진국에서 그냥 막 무더기로 이렇게 버리고 이런 소식 들리면 약간 허무하기도 한데 그런 순간 없었습니까? 저도 당연히 이제 활동하면서 거대한 벽에 부딪히면 되게 허무함을 많이 느끼는데요. 네. 근데 저희 환경 활동가들이 하는 말이 항상 중국 탓하고 미국 탓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지만 사실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은 변화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오점도 있겠지만 저희부터 변화해 나가는 것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부터 네. 좀 시작해보자. 알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소개해드렸던 플로깅 활동도 있고요. 비치코밍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경운동 꼭 어디 참여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좀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플로깅 활동처럼 올 여름에는 몸 건강과 마음 건강 그리고 지구의 건강까지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도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